입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오늘 우리가 전해들은 조금 약간 신나는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말 우리 마음을 좀 안심시키는, 그동안 조마조마했었는데 아주 안심이 되는 소식이 하나 들어왔죠. 대미 관세협상이 결국에 타결이 됐습니다. 적폐 언론들이 어떻게든 간에 이 관세협상을 망쳐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결국 해냈습니다. 트럼프가 상당히 어깃장을 많이 놓을 걸로, 또 이 트럼프가 상당히 무례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트럼프 별거 없었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할까봐. 근데 그 돌발 행동이 단순히 어떤 그 격식을 파괴하는 요런 정도면은 괜찮은데, 상황을 아주 깽판을 치려고 하는, 이런 짓 잘하잖아. 사실 트럼프가 깽판을 잘 친단 말이에요. 이 깽판을 쳐가지고 무슨 사태를 이상하게 만들까봐 제일 걱정을 했습니다만, 별거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잘 끝났습니다. 들으셨죠? 앞으로 대미국 관세는 15%가 됩니다. 그리고 2주 이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이놈의 새끼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했는데 축하 전화도 안 하고 개겼잖아.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안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지. 이 무역협상이 타결돼야지 한미 정상회담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개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새로 취임을 했는데 미국하고 한번 이렇게 좀 의논을 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북한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꼭 만나서 이게 뭔가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이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거를 약점으로 악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회담을 안 여는 걸로 지금까지 미뤄왔던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 뭐라 그랬습니까? 트럼프가 이재명을 비토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떠들고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같으면 일찌감치 지금 대통령이 미국을 갔어야 되는데 못 가지 않냐. 못 가는 이유 트럼프가 이재명을 비토하기 때문이다. 조만간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할 거야. 요런 소리를 막 버티고 다녔어요. 이게 조중동도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중동은요, 계속해서 왜 미국하고 정상회담 못하냐, 왜 못하냐, 계속 집적됐어요. 심지어 축하 전화 못 받은 거 가지고 시비를 털었죠. 근데 이 새끼들이 결국은 뭘 한 겁니까?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 같은 걸로 무역협상 지렛대로 썼다 이거야. 그런데 정상회담을 못 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국내 언론이 지랄 개방정을 들면은 누가 유리해? 트럼프만 유리했던 겁니다. 결국에 국내 언론들 이적행위 매국노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숱한 내부의 적들을 물리치고 결국 한미 무역협상, 관세협상은 오늘 타결이 됐습니다. 15%가 됐죠. 이거는 EU나 그리고 혹은 일본하고 똑같은 수치입니다. 다행스럽죠.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게 됐어요. 이거는 비교적 선방한 겁니다. 일본은 5,500억, EU는 6,000억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는 그나마 좀 지켰어요. 그리고 쌀과 소고기 협상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해서 협상은 꽤 잘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직접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다는 점도 중요한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일 정상회담 일정이 이번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타결 발표도 동시 발표 공동선언문이 아니라 각자 개별 알아서 발표하는 걸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만큼 일본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어떻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이 일본을 그닥 배려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향후 미국이 만들어야 될 각종 무기 체계 중에 상당 부분을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한국의 전자기술이 일본 수준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자 시스템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무역 협상을 할 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체면을 살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번 아마 한미 간의 이런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끝났어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 계속 금액을 올렸다 내렸다 했다, 이 얘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럼 그렇지 라고 했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 보면 그렇게 이런 내용도 있어요. 트럼프가 갑자기 강요들끼리, 그러니까 뭐 실국장급들이 이렇게 토의를 하는데 갑자기 쑥 들어와 가지고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대요. 보통 대통령이 그런 자리에 직접 나서지는 않죠. 그런데 답답하면 지가 훅 나와가지고 협상을 하고 갑자기 협상을 뒤엎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게 뭡니까? 일종의 쇼맨십이죠. 쇼맨십을 하면서 상대방을 상당히 힘들고 버겁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빨리 양보를 얻어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대가리가 잘 돌아가는 놈이지. 이런 대로만 잘 돌아가는 놈인 거야. 미국의 국력이나 미국의 군사력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거나 동맹국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등을 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미국이 향후 계속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릴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겁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100년 넘게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공익 뭐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미국이 공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국가 이익, 개별 국가의 이익에 이렇게 집중한다는 걸 보여주게 된 이상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을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 지금은 미국이 경찰 국가죠. 근데 여러분, 경찰관이 그 어떤 경우에라도 공익이나 지역사회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자기 경찰관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되죠. 그러면 경찰관은 더 이상 경찰관도 인정 못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국제사회의 경찰이라고 했던, 국제경찰이라고 했던 미국이 국제사회의 공익이 아니라 자기 개별 국가의 이익에 집중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경찰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양아치지. 양아치가 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도력을 갖추겠어요?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종말이 드디어 다가온 겁니다. 아무튼 자, 트럼프가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쌩 난리를 쳤던 트럼프가 먼저 자신의 SNS에 타결을 됐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 대표단은 타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신을 못했대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탁 이렇게 타결됐다라고 아주 좋아가지고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린 거야. 그러면서부터 끝났다. 아구 다행이다. 라고 했대요. 이번 대미 협상이 상당히 힘들었던 거는 사실은 국내 언론, 특히 조중동 언론의 태도가 제일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중동은 대미 협상이 잘 안 풀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공격 빌미를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상이 잘 안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트럼프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부분인데 미국은 그거를 충분히 10분 활용해 가지고 봐봐, 니들 우리랑 협상 결렬되면은 국내 언론, 니네 언론들 가만히 있겠니? 니들 작살낼 거 아니야? 그러니 어떻게? 야, 불리해도 그냥 우리 요구 받아들여 임마 라고 한 거예요. 달리 말해서 조중동이 미국을 위한 사실상 미국의 협상을 위해서 띄워준 거야. 이런 조중동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뭐가 힘들었느냐? 이 신평 같은 놈들이 뭐라 그래요? 윤석열이가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아, 정말 가슴 아프다. 그러면서 야,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청원서 내고 막 그랬어요. 이런 것들도 다 트럼프가 협상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조중동이 만들어준 거고요. 윤석열 적폐 세력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이 새끼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좀 더 나은 협상 결과가 나왔을런지도 몰라요. 결국 문제는 국내 언론인 거예요. 제가 이게 말을 좋게 편하게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결국 뭐다? 기레기들인 거지. 이 기레기들 기사 써놓은 거 봐. 개판이야. 심지어 뭐라고 씁니까? 관세 15%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더니 협상 타결되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막판에는 13%까지 낮췄어야지 라고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참, 이게 조중동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가만 보니까 이 경향신문도 그랬더라고요. 경향신문, 이 보세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면서. 아니, 협상 잘 끝냈는데 악마는 디테일이 있으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으니까, 뭐라고? 앞으로 망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심하지 마라. 이건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뭔데? 이 일껏 고생하고 온 사람한테 가가지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 안심하긴 일러. 이거 뭐야 하는 건데, 이거. 일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일 잘 되지 말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는 거죠. 야, 진짜. 이런 짓을 타결이 됐는데도 이러고 있으니 타결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자, 지금 또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지금 저기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개소리를 지금 시전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이번에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공역 통제 기록, 그러니까 공역 통제 기록, 레이더 기록 있잖아요. 대한민국 상공에 날아다닌 비행기, 비행물체들에 대한 이 기록을 확보해 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일 날 특전사 헬기가 서울로 진입하려다가 실패하죠. 그때 공역 통제를 한 사람이 이 수방사 대령 아니었습니까? 자, 그랬는데 정확하게 몇 시에 관제탑하고 송수신을 했으며 몇 대가 송수신을 했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공역 통제 기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역 통제 기록을 받아왔어요.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가죠. 그러면은 줍니다. 그냥 그런 거는 알아서 줍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극우 세력들이 뭐라고 왜곡을 했느냐. 오산 미군 공군기지를 특검에서 가가지고 압수수색하는 바람에 미국에서 빡 돌았다. 감히 한국의 검찰 따위가, 특검 따위가 미국 기지를 압수수색을 해? 그러면서 무역협상을 엎었다더라 라는 소문이 오늘 퍼졌어요. 오전에. 그래가지고 이재명은 끝났다. 드디어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칼을 뼈 빠뜨렸다. 요딴 식으로 퍼뜨리고 다녔어. 이게 뭐예요?
망해라 망해란 거야. 트럼프야 대한민국이야 어찌되든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든 상관없고 윤석열을 좀 꺼내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야, 이 극우 새끼들 진짜 이 내란 이런 게 내란 아니겠습니까?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서는 이게 내란이잖아. 극우 내란입니다. 극우의 난인가? 이거는 솔직히 저는 향후에 12.3 계엄이 아니라 윤석열의 난, 윤석열의 난, 극우 적폐들의 난 이렇게라고 좀 해야 명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역사책에 윤석열의 난이라고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적폐의 난, 극우들의 난, 극우의 난, 그죠? 아유 참. 하여튼 뭐 참 별의 별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가짜 뉴스까지 동원해 가지고 일을 망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면에서 이런 참 아슬아슬한 상황을 잘 마무리 지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인사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죠? 아무튼 트럼프가 생각보다 깽판을 안 부린 게 다행이네요. 그렇죠. 트럼프도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자, 허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허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